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10,000 가량의 금액을 이 비트코인 롱 포지션 5배, 이 퓨처 그리드 봇을 13일 가량 돌리고 있습니다. 이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여 진행 중이며 이 봇의 자동 교차 거래를 통해 수익은 현재 $440.3이며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은 $1,057 이렇게 되는데요. 이 토탈 수익은 $1,497가 됩니다. 이 하루 평균 포지션 수익이 아니라 이제 봇 교차 거래를 통한 이 수익이 이제 13일 동안 $440 정도이니까 대략 3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리드 봇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26,600달러까지 하락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가격 추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금액이 앞으로 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봇 작동 시작 당시 비트코인의 금액은 35,141달러인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교차 수익의 경우는 교차 거래 수익의 경우는 자동으로 이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청산 가격은 교차 거래 수익이 늘어날수록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 매일의 변화는 텔레그램 방에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청산 가격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 목표 매도 금액은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150,000이며 이 비트코인이 $150,000에 도달하게 된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 예상 기대 수익은 포지션을 통한 수익 $200,000, 자동 교차 거래를 통한 수익 $100,000, 토탈 약 $300,000이며 기간인 통상 역사를 보았을 때 반감기 기준 1년에서 1년 반 사이 신고점에 도달했기에 2025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3,000% 정도인데 이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 2017년, 2021년 상승장 당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 선물 투자를 통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불장을 대비할 투자자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 20%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3일 동안 거래를 봇 자체가 2,000번 이상 하게 됩니다. 20% 수수료 할인이 되고 안 되고가 수익률적인 측면 천지 차이입니다. 이 수수료 혜택 무조건 받으시고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10,000로 목돈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네, 현재 이제 금융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막상 연준은 성급한 결론을 현재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공개 발언에 나선 이 연준 내 매파 인사는 물론 이 비둘기파 인물까지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아직 이르다라는 발언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수전 콜린스 총재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적절한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확고해야 한다라면서 나는 추가 긴축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경제 지표에서 좋은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콜린스 총재는 나는 우리가 얻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콜린스 총재는 연준 내에서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당시에도 이러한 발언을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하였으며 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실제적인 증거가 나옴에도 위험 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언급을 하며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얼마 전 발표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이죠.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1월과 12월과 내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무려 0%로 반영 중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미국 금리인 5.25에서 5.0%를 그대로 유지,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100%라는 것이죠. 이 100%라는 수치를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히려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해 내년 말까지 총 4차례 100bp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참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는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두
2개나 남아있죠. 또한 피벗이라는 강력한 매크로 정책이 추진력이 되어서 지난 2017년, 2021년의 불장의 씨앗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요. 이날 별도로 공개 발언에 나선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신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데일리 총재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의 목표를 향한 리스크가 균형 잡힌 상태일 때 우리는 신중한 점진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신중함과 신중한 조정, 계속된 재평가를 고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정점에 가까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정확히 정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인 이제 연방기금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25에서 5.50%입니다. 이 마이클 바이 연준 부의장은 이날 연준이 금리 고점에 근접했다라며 통화 정책이 더욱 균형 잡힌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현재 연준의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마이클 바의 경우는 리플사의 고문 출신입니다. 2022년 7월 부의장으로 확정될 당시 XRP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환호를 받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무튼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징하게도 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인데 이제 슬슬 피벗의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12월과 내년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하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다양한 의견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12월 포물선 강세장 진입하나 스톡2 플로우 모델 2024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 포프의 경우는 본인의 X 포스팅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영역에 도달했다라며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수준에서 중요 저항선에 닿았으며 동시에 31,114달러에서 31,790달러 수준의 이제 중요 지지선에서 멀어졌다. 이제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타디 그라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포물선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 2013에서 14, 17에서 18, 21에서 22년 포물선 강세장을 다룬 차트 패턴 분석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분석에 따르면 12월에 포물선 강세장이 시작돼서 2025년까지 궁극적으로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수석 연구원 마르쿠스 틀렌의 경우도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적어도 4만 달러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수요 증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11월 24일과 12월 29일 만기 도래하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각각 39억 달러, 5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풋옵션보다는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85% 더 많아 행사 가격이 4만 달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 작두까지 탔다라고 불리우던 플랜 B의 경우도 2021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스톡2 플로우 모델에 실패하지 않았다. 2022년 반감기 이후 20년과 21년 상승장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 이후 또 한 번의 비트코인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과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리플사 방면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IPO에 관한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얼마 전 마무리된 이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서 IPO 관련하여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이에 내년 5월 IPO가 적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리플 IPO 내년 5월이 적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XRP 이사
인상적인 공개 기업 IPO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IPO 시장의 붐, 주식 시장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2025년까지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리플사 IPO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IPO가 진행이 된다면 XRP 가격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냐, 이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IPO 진행 시 XRP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과연 앞으로 리플사 IPO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이제 66포인트 기록하였습니다. 그리드 이 탐욕 단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조정과 하락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여지없이 올라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은 참 계단식 상승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중요한 이슈는 6월과 이후 이제 하반기를 장악했습니다. 블랙록이 전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싸움에 동참을 했고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면서 SEC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플사 방면으로도 이 SEC가 개인 관련하여 소송을 포기했다라는 소식과 이 외에 잔잔한 약식 승리 소식들이 리플사 방면에 무게를 더해주면서 SEC는 사실상 이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 측면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죠. 이 주식시장과 코인마켓은 명확하게 디커플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미국 비테크와 비트코인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사성을 보였었는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주식과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론 디커플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는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는 임박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연말이 됐든 2024년 초가 됐든 시간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고 2023년 초 이제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등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레거시 금융의 위험 신호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확실한 대체 자산, 대체 금융 서비스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비트코인을 보고 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아직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융의 흐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도 사기다라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는 정말로 기관도 마음 놓고 들어와서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을 욕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슬슬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라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 시기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더 큰 수익률은 과거부터 결국 이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온 투자자들의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과거에도 그랬듯 우상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급격한 조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왔고 이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는 다릅니다. 알트코인의 현재 상승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낙수 효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어서 알트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시장을 전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코인마켓은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알트코인으로 끝이 나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